분들이 지금은 70대거든. 그러니까 70에서 70도 젊어. 75살 이제 막 그쯤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당장 거의 일을 못할 시점이고 한 5년 10년이면 돌아가실 분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 10년이면 농민 인구 3%로 떨어질 걸로 지금 내다 보니까 지금이 한 7% 8% 정도 보거든. 전체 인구 대비. 근데 이제 3%까지 아마 떨어질 걸로 보는데 이제 어떤 귀농이나 어떤 유입 인구가 없으면은 아마 3%까지 떨어질 걸로. 그러니까 이제 마을 단위로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 상황.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지금 어떤 다양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부에서 하는 뭐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지원금이라는 게 이제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정말 자기 몸에 맞아서 자기가 정말 필요했던 게 마침 딱 돼가지고 하는 몇몇 마을 될 마을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의 마을이 아마 건물만 남을 확률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을 기업이 그나마 괜찮은 게 다른 거 권역 사업 같은 게 특히 이제 건물만 지금 운영비가 전혀 없는데 마을 기업은 좀 자유롭더라고요. 20%까지가 인건비로 쓸 수가 있고 또 나머지가 이제 뭐 제품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걸로 쓸 수가 있다가 보니까 지금도 어제도 이제 엊그저께 3일 전에 이제 경남 쪽 팀 만나서 허브 팀 만나서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보화 마을에서 되게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일정 부분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걸 갖다가 되게 성공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잘 쓰셨다는 사례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또 이제 큰 류지아 회장님이라고 이제 거기 류진농원은 큰 사업들을 많이 하는 데인데 거기는 이 자금이 너무 저금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5천만 원. 예, 5천만 원이 5천만 원. 1년에 5천, 2년차 때 3천 그렇게 되는 그 돈조차 뭔가 제품 개발하는데 한 1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너무 미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마을에 이 돈을 들어가면서 공동체에서 뭔가 재원이 이걸로 인해서 공동체가 좀 더 뭔가 모이게 됐고 모여서 뭔가 해보자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뭔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잡히게 된 그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의존적인 게 월급이 나오니까 의존적인 상황이다가 월급이 끊겨버리니까 그 의존적인 거에서 독립을 못해서 내려앉는 경우들이 마을 기업보다 지금 더 몇 년 차예요? 시작한 지가 마을 기업이? 글쎄요. 일단은 그게 한 4년 안 된 걸로들 알고 있어요. 예, 3년에서 4년 선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마을 기업 해가지고 거의 유통 쪽이잖아요. 거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작년 말에 제가 가보니까 유통을 막 신경을 써달라고 마을 기업 어르신들이 따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충남 같은 경우 올해부터 유통을 좀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뭐 했어요 그동안은? 기반 닦고. 기반? 예. 그분은 제대로 하시는 분이네. 또 모르죠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마인드 자체가. 근데 마을 기업 이번 경남도 만나봤더니 거기도 되게 마인드 괜찮아요. 그래요? 예. 중간자들이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시골 노인들도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뭐가 온다라는 느낌이 없으면 안 와요. 요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신 거를 어느 정도 팔아줄 수 있다. 그걸 어느 정도 맛을 조금씩 보여줘야만 따라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 행사를 이제 주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 강의를 하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블로그를 글 잘 쓰는 그런 우수 블로그나 파워 블로그 개념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저는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조금 매출에 도움, 유통에 도움이 되는 거를 포인트를 맞춰서 이걸 끌고 나가줘야지 농업인을
그렇게 맞추면 안 된다고. 그렇죠. 안 맞죠. 코드가 안 맞죠. 예, 우수 블로거들은 농업인 블로그 강의를 한다고 하면 왜 우수 블로그 아닌 사람이 블로그 강의를 하냐 그러는데 제가 보면 웃겨요. 그 농업인 생리를 또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쉬운 부분은 아닌데 말씀하신 부분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움직일 수 있고 뭔가 더 할 수 있는지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농업인을 끌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근을 흔들면서 뭔가를 유도를 해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저 역시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리고 일단 많으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프로 강사든지 아무튼 농민과 호흡하려면은 예. 그거는 일단 던져야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던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마을 기업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5천만 원, 이제 3천만 원 이런 거 가지고 그런데 신경 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이 없으면은 정말 100% 유기농 그 안에 다행히 어떤 루트가 좀 개발이 되고 그럼 다행인데 참 그게 쉽지도 않고 그게 숙제예요. 그게 숙제. 그게 되면 이제 그게 만약에 재원이 떨어졌는데 그게 이미 구축이 안 되면 그 무너지는 거 이제 하루 아침에.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정말 기존에는 제가 이제 농업인 이제 1인 농업인들 도와줘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스타 플레이어 몇 명의 이슈를 가지고 나머지 심한 부분은 90에서 80% 들러리를 서요. 근데 마을 기업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고요. 뭐 벤처 기업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고. 근데 그 20%의 인원이 80을 먹여 살린다든 그런 개념 그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그 20이라는 부분이 또 힘이 돼서 또 농촌을 이끌어 간다든지 또 그게 또 확대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뭔가 발판이 될 수 있는 걸로 바라보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지금 농진청에서 말씀하시는 강소농도 전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있고 힘 있고 자기 이렇게 앞가림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또 정작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보다는 자기 앞가림하는데 또 심한 말로는 급급한 그런 게 또 그쪽 세계거든요. 농촌 문제가 복잡해요. 그럼요. 진짜 이게 뭐 하나 열쇠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투입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복잡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가장 현장에서 다들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가는 방법. 그래서 저도 이번에 충남에 그 도와드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다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죠. 정말 그 중에서도 뜻이 좋고 뭔가 그쪽을 조금만 해주면 그 부분은 스스로 다음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팀들을 선발해서 거기를 도와주면서 그게 조금 더 전파력이 좋게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돌아가는 상황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거고요. 이거는 당장 못 해결해요. 근데 5년 후를 저도 계산을 하거든요. 5년 후를 계산을 했을 때는 차세대 리더들을 농촌에다가 세워주는 일이 더 저는 되게 눈에 와닿아요. 사실은 마을 기업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마을 기업은 저 말고도 신경 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농촌의 기농자들 이제 유도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는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디테일하게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여기에 비전을 갖고 뭔가 꿈을 갖고 더 들어가면서 이 친구들이 그 예를 들면 한농대 가요. 졸업한 친구들이 농촌에 가잖아요. 시골에 내려가면 아버지 어머니들하고